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휴일들 잘 보내셨습니까? 화창한 날씨 속에 가는 법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많았는데 연이어 터지는 남북 또 미국 간 회담 긴급 뉴스로 좀 어수선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에 25~6도를 오르내리는 약간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 오늘은 28도까지 오르겠고 또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셔야겠네요. 생방송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북 회담 원래대로 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AFP 또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격적인 정상회담 취소 하루 만에 다시 개최 쪽으로 180도 반전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자국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담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같은 언급은 당초 예정일인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음을 이틀 연속 시사한 것으로서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맞물려서 6.12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야말로 비핵화를 두고 남북 또 미북 정상 간 이런 회담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정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정상회담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여전히 예정일과 같은 날짜인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자켓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일 남북 고위급 군사당국자 회담 연다는 주제입니다. 북한의 취소 또 무기한 연기 발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월 1일 열립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 2차 정상회담 자리에서 재확인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일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 또 적십자 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잡힐 전망입니다. 남북 정상은 군사당국자 회담의 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장성급 회담으로 급을 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성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또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방안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가 어렵지 않은 통신선 복원이라든가 군사회담 정례화, 한라인 개설 등을 먼저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자켓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지만은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국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죠. 문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 외교에는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까지 파고들었다면서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서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학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방선거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2.3대 1에 불과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너무 큰 이슈에 묻히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방선거 관심이 얕아진 건 사실이죠. 전국에서 17 광역단체장 후보로 71명이 등록해서 4천여 명을 뽑는 6.13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2.3대 1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지방선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의 출마자가 줄어든 탓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오후 밤 10시 현재 9,363명의 등록을 마쳐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방선거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3.2대 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또 교육감을 비롯해서 236명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 등 총 4,016명을 뽑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12군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기초단체 의원 중에서는 지금 90명 가까이가 경쟁자가 없는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또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서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까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요새, 또 선거 공고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투표도 이미 공고가 됐죠.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고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목 뉴스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제목 뉴스 소개 코너죠. 첫 번째, 북미 회담, 벼랑 끝 기사회생, 판 깰 수 없다, 재추진 급물살. 다음은 문 대통령 6.12 북미 정상회담 불씨 살렸다. 이어서 미 성김, 북 최선희 어제 판문점서 비밀협상. 네. 성김은 현재 필리핀 미국 대사로 있는데 대통령의 전략 안보
이고 최선희옥 씨, 김정은의 신임받는 그런 외교 또 부상이죠. 다음은 김정은 SOS, 문 대통령 하루 만에 깜짝 회담. 다섯 번째, 트럼프 북미 실무회담 확인. 북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 될 것. 다음은 재산 장자 상속은 옛말 노인의 60%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끝으로 홍준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구하려는 김정은 배려. 네. 제목 뉴스 1, 2, 3, 4, 5 코너였습니다. 뉴스 샥쇼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반칠원 시인의 사막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막이라는 이런 곤충 이름이 제목이네요. 직업은 망난이지만 모태 신앙이다. 방금 여치의 목을 딴 두 팔로 경건히 기도 올린다. 네, 이렇게 5년으로 된 가장 짧은 시면서도 은유 또 상징이 강한 시입니다. 사막이라는 곤충은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아마 이렇게 숲 같은데 뭐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징그럽고 또 상대 곤충을 이렇게 잘 깨물고 절단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 사마귀를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했으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직업은 망난이지만 모태 신앙이다. 방금 여치의 목을 딴 두 팔로 경건히 기도 올린다. 사마귀가 정말 이렇게 기도 올리는 것처럼 두 팔을 하고 있죠. 아주 재밌고 상징성이 강한 그런 사막이란 시, 쉬어가는 페이지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뉴스 코너입니다. 남의 건강보험 사용하는 얌체 외국인이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남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사례가 지난 5년간 7만 5천 건에 이르렀고 이 같은 족발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게 관계당국의 분석입니다. 하지만은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도 의사도 쉬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이 이렇게 남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74,6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적발된 경우도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는 도용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도용 사례를 보면은 외국인이 건강보험증 도용 무임승차, 가사 도우미 등이 주인집의 보험증 사용, 또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의 보험증을 쓰는 예 등입니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낼 건보료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보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나가는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노년에 돈이 많으면 효도도 더 받는 세상, 이런 주제입니다. 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65세 이상 중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녀와 손자들이 더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아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렴풋이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통계로 실제적인 분석이 나오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좀 역시 부자 아버지, 부자 할아버지가
자녀들 많이 찾아오고 손주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38%는 같이 살지 않은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만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만나는 빈도는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소득 하위 20%에 속한 노인 중에서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경우는 34.6%였지만 소득 상위 20% 노인은 40% 이상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가족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자녀 또 부모가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소득을 유지하고 경제력이 갖춰져 있어야지 자식이나 부모 간에 서로 부담이 적어진다는 그런 결론이죠. 뉴스 잡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인간은 임종 순간까지 끊임없는 결정 또 어떤 선택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돼 있죠. 비핵화 협상을 두고 최근 트럼프와 또 김정은의 뒤집기 발언으로 세계 언론이 지금 종잡을 수 없는 당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뉴스 진행자로서 저도 새로운 사태가 언제 불거지지 않을까 항상 신경줄을 팽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을 이긴 괘씸죄로 옥살이를 한 흑인 권투 선수를 72년 만에 그러니까 사후 72년 만에 사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잘한 결정이다, 장한 결정이었다 기분이 흐뭇해졌습니다. 이 흑인 선수는 1908년 백인 복싱 선수를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백인 폭도들이 흑인을 습격해 해서 흑인 20여 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감옥에서 보낸 10개월을 인종적인 이유로 발생한 정의롭지 않은 처벌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일생 중 수많은 결정과 선택과 또 결단을 내리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잘한 것 같죠? 제가 오늘 좀 목이 잠겼습니다. 약간의 감기 기운으로 뉴스프리존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뉴스 잡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